이게 보니까 대부분 부모님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수용 조건을 정확히 알아보시고 그리고 어떤 테마로 주어지는 판지 방식인도 알아보시고 저 정도 건이라면 최소 도로폭이 6m 이상 내야 돼요. 6m 택도 없기 때문에 이 도로 전체를 땅을 못 내는 건 자명한 건데 국내에서 안 팔리니까 나한테 지금 부탁하러 온 거 아니야? 그건 아니고요. 소득세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 상속증여나 이런 아, 거 소득세 먼저 좀 하시겠어요? 사업자가 좀 많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전부 다 이제 전자상거래 업종이시잖아요. 맞아요. 혹시 개업하신 지는 좀 되셨나요? 개업은 첫 번째 사업자는 20년도에 개업을 했고요. 20년도 5월에 개업했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운영을 안 했고 22년도 5월부터 소득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합니다. 아 이때부터 이제 네, 정식적인 매출이 정식적으로. 발생을 네, 하는 맞습니다. 거고 이제 뭐 다 알아보셨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전자상거래 네. 업종 같은 경우는 일단 창업 감면이 되시는 업종이라서 네. 일단은 감면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역을 어디서 하고 계세요 이거는? 그 첫 번째 사업자는 경기도 네. 평택시에 여기 했습니다. 평택에서 하셨고 두 번째 사업자는 두 번째 사업자는 창업은 화성시 네 그 병점 있는데, 병점 쪽에서 예. 네. 일단은 뭐 감면이 될 것 같기는 한데 감면이 되나요? 제 나이가 그러니까 창업 있어서. 감면, 그러니까 이게 청년 창업 감면 100%는 당연히 안 되시는데 네. 일반 창업 감면 50%는 되실 것 같아요 일단은. 네네. 근데 이제 이 감면이 제일 강력한 감면이긴 하니까 이거를 뭐 당연히 사용은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네. 이제 보통 창업 감면을 받으시면은 보통은 이게 비용 처리 쪽에 조금 신경을 안 쓰시는 경향이 조금 있으세요. 왜 그러면 네. 세금이 안 나오니까 네. 잘. 맞아요. 이거는 100%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혹시라도 감면이 풀렸을 때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비용을 내가 만들어두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좀 큰일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어떤 뭐랄까 매출 추이를 보니까 요새 좀 많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 맞습니다. 평균 제가 700만 원으로 네. 제가 순이익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네. 이제 올해 이것보다 또 높아지실 수도 있겠지만 한 뭐 순이익 기준으로 9천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네, 그 이상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아마도 1, 2월 달에 비수기여가지고 네. 상당히 좀 적었고 최근에는 한 달에 한 1,000여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계속 앞으로 지속된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비용이 많이 부족하실 것 같은데 이제 아내분 이제 비용 처리하시는 건 당연히 좋은 방법이시고, 네. 근데 이제 아내분을 500만 원을 설정하시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죠. 왜 그러면 이게 감면이 되면 아, 굳이 어차피 이제 사장님이 이제 1년에 1억에서 1억 5천 원 정도가 이제 순이익으로 나왔을 때 이게 세율 구간이 최고 이제 한 35에서 38 사이가 되실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럼 여기서 50% 감면이 들어가니까 이제 실질적인 실효세율은 17%나 아니면 뭐 18%, 19%이 정도로 줄어드시다 보니까 네. 그럼 아내분이 연봉을 5천으로 설정을 하시면은 이제 세율 구간 24% 구간을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로스가 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한 15% 미만 세율로 설정하셔가지고 한 뭐 연봉 월 기준으로 300 정도 설정하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제 네.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면이 될지 말지는 한 번 더 제가 보기는 봐야 돼요. 만약에 네. 이제 세무서 가셔가지고 사실증명이라는 좀 서류가 있으시거든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내가 살면서 이제 어떤 사업자 등록을 어떤 업종으로 냈는지를 좀 조회해달라고 하면 조회를 해줘요. 이제 그거를.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제 사장님이 이제 전자상거래 업종이나 이런 게 없었으면은 감면이 되신다고 보셔도 되니까 이제 감면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플랜을 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직원등재 말씀드렸고 자동차는 당연히 가능하신데 네. 부대를 이제 올리실 때 이제 혹시 차종이 어떻게 되실까요 이게? 차는 좀 오래됐고요. 네. 지금 11년식 SM5하고 네. 2009년식 제네시스. 09년식 제네시스랑 네. 11년식 SM5. 네. 이 문제가 뭐냐면 이게 매입 금액을 그럼 저희가 잡을 때 임의로 잡는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이걸 잡으실 때 자체가 생계산서를 안 받으셨을 거기 때문에. 근데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네. 작년 12월 달에 중고차를 샀고요. 아, 그때 작년 이제 12월 중고차. 네. 460만 원으로 계산서
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이게 사실은 넣어드리는 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넣는다고 해서 큰 사실은 영향이 금액이 있다거나 그렇지는 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500짜리를 집어넣었다고 했을 때 5년 의무 감가를 하면은 100만 원짜리 비용이 생기는 건데 네. 그럼 세율 구간이 17%라고 했었을 때 이제 세금으로 한 17만 원 정도 5년 정도 이제 혜택을 받으시는 거지. 가 이제 뭐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엄청나게 크진 않는데 일단은 가능은 하십니다. 이거는. 네. 사실 이제 비용 처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따지고 보면 안 되는 항목을 먼저 알려드리는 게 더 나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카드를 임의로 쓰시거나 이러면은 저희가 대부분은 다 그냥 비용으로 넣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네. 이제 부가세 공제는 못 해드릴 수 있어요. 아무래도 부가세 공제는 조금 더 빡빡하게 들어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근데 소득세의 비용은 어지간하면은 해드리는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아내분 뭐 이제 어떤 피부과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녀분 뭐 학원 비용 이런 건 사실 너무 명백하게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아, 이게 전자상거래 도소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협소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확실히 어쩔 수가 없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지간하면 비용 처리까지는 무조건 해드린다고 보셔도 돼요. 이제 부가세가 조금 아쉬우시겠지만 그러면은 제가 네. 이제 전자상거래 하면서 네. 대부분의 물건들을 네. 다 사고 팔거든요. 카드로 하시는 거죠. 예, 어지간하면. 카드로 하는데 네. 지금 와이프가 쓰고 있는 거는 제 명의지만은 국세청에다가 등록은 안 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카드를 하나 발급받아서 그 카드는 뭐 마트나 이런 데서 물건, 공산품을 구입할 때만 쓰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은 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뭐 어느 정도까지는 다 가능하시다고 보셔도 되는데 이게 그걸 구분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아무래도. 그래서 일단은 등록을 하시는 게 더 좋으세요. 왜냐면 등록을 하셔야 네. 저희가 일단 세무대리인이 입장에서는 일단은 바로 긁어올 수가 있다 보니까 긁어 온 다음에 이제 카드별로 이제 그거는 분류를 하면 그만이거든요. 이 카드는 이제 아내분 카드라고 말씀해주신 카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고 그 다음에 대표님 개인적으로 사업용으로 사용하시는 카드는 좀 더 공격적으로 비용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어쨌거나 카드가 있으면 가급적 다 그냥 일단 등록을 시키고 최악이 어쨌거나 아내분 명의의 카드를 만드는 게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제일 안 좋다고도 볼 수 있죠. 왜냐면 아내분은 사업자가 아니시다 보니까 네. 그 비용이 뭐 아무리 좋게 잡아봤자 이제 근로소득 그때 신용카드 공제밖에 안 되는데 그거는 뭐 들어가봤자 얼마 되지도 않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절세 플랜을 따로 요청하신 게 있는데 이제 사실 창업감면이 제일 강력하다 보니까 창업감면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이 법인으로 바꾸시는 거 관련해서는 사실은 굳이 법인으로 바꾼다는 발상보다는 법인을 한 개 그냥 만들어서 이제 그것도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또 어떨까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법인도 저도 이제 고려를 하고 있는 이유인데 네. 이제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아 근데 그럼요. 이제 네. 일단은 뭐 등기부터 시작해서 설립하는데 초기 비용이 이제 들고 네. 자본금도 넣어야 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불편한 게 있어서 아무래도 좀 법인은 약간 좀 한 3년 이내, 2년에서 3년 후 그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법인을 그냥 만들어 두시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어 보이고 이제 자본금은 저는 10,000원짜리 법인도 상관없고 10만원짜리 법인도 상관없다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도소매다 보니까 아마 대출을 크게 발생시키시는 아마 않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개인 사업자를 하시면서 법인을 운영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긴 하니까 이제 그러면은 세무사님은 법인을 아예 별도로 설립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제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을 전환을 하는 건가요? 그건 사실은 차이가 없다고 보셔도 돼요. 이게 법인 전환이라는 얘기가 왜 나오고 있냐면 이제 개인 사업자로 가지고 계시는 유형자산을 이제 좀 세금을 안 내고 넘기고 싶다거나 네. 아니면 영업권 같은 거를 개인 사업자에서 만들어 가지고 법인으로 넘긴 다음에 이제 법인에서 그 영업권을 비용 처리하고 싶어서 전환 얘기가 네, 계속 나오는 맞아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영업권이 이제 옛날에는 되게 좋았을 때가 있었거든요. 이제 옛날에 필요경비가 기타소득 80% 인정받는 시절에는 너무 좋았어요, 그게. 근데 이제 지금은 60%밖에 일단 인정이 안 되고 이제 어쨌거나 종합소득으로 그 세금을 내셔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네. 법인한테 사실 돈 받은 게 없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내야 되고 그 세금으로 내므로써 인해서 이제 건보료도 올라가는 게 있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전환이 이제 어떤 양도소득이 2월 과세가 되는 자산을 만약 유형자산으로 가지고 계시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음. 단순 도소매에서는 전환이 큰 실익이 저는 없다고 보고 있어가지고. 그러면요, 네. 아까 전에 그 대표님 말씀하신 거하고 좀 연관 지어서요. 네. 법인을 설립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지금 거주하는 데를 이사를 가면서 이제 법인으로 임대를 하면서 비용 처리를 하고 추후에 그 토지를 법인으로 토지요? 예, 네. 그 농민지 농민지. 창고를 법인으로 인수하는 거 그거를 네. 좀 플랜으로 짜면은 어떨까요? 그러면은 일단 이걸 이 농림 지역에 있는 이게 여기다가 어쨌거나 창고까지 지으시고 5년 있다가 넘기시는 걸 그렇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예, 좀 플랜을 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가면. 그렇게 가려고 해도 일단 법인에 그러면 유보금이 좀 많이 쌓여 있어야 이걸 인수하실 때 수월하시니까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만약에 그때 당장 현금을 출자하셔서 이걸 사실 게 아니라 네. 사업상 유보금을 쌓아가지고 그냥 그 돈으로 한 번에 인수를 하실 생각이시면은 네. 차라리 그냥 지금 법인을 한 게 저렴한 법인 뭐 10만 원짜리도 전혀 상관없거든요 정말. 네, 아. 그래서 설립하시면 어떨까? 사실 야, 뭐 요새는 어플 같은 것도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 법인 만드는데 비용이 뭐 많이 드는 것도 아니니까요. 네. 네. 어차피 이제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이제 상속밖에 없는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는 아버님 자산은 그럼 부동산밖에 없으신 걸까요? 거의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이걸 어쨌거나 증여가 아니라 상속은 가정이 들어갈 수밖에는 없는데 네. 이제 어머님이 이제 균등 상속 지분을 그대로 받아가시는 가정하에 지금 상속공제가 10억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총. 네. 근데 지금 당연히 이것도 변동사항이 있겠지만 공시지가는 16억이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감정으로 이걸 들어 올리셔서 신고를 하실지 말지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겠지만 이걸 그대로 제가 상속 금액으로 가정하면 6억이 일단은 과세 표준으로 잡히는 거고 네. 이제 상속공제가 제가 11억으로 계산했었었네요. 그러면은 네. 이제 5억 정도만 이제 과표로 잡히면은 상속세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으실 것 같아요. 1억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네. 제 개인 개인은 아니고 이건 합산해서 내는 거긴 합산으로 하니까. 네. 1억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어쨌거나 이 상속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거를 전부 다 가져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예, 나누어야 되니까 나누셔야 되는데 그래서 총 상속세는 1억인데 그걸 이제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뭐 유언장으로 하실지 공증으로 하실지 아니면은 그냥 가족분들끼리 협의로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쨌거나 그 법정 상속분해로 갔었을 때를 가정드릴 수밖에 없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은 추가 질문은 그러면은 지금 그 상속세를 지금 내는 기준은 네. 공시지가로 지금 그러니까 원래는 시가예요. 시가죠. 시가인데 이제 땅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시가를 알기가 매우 어렵다 보니까 네. 어지간해서는 공시지가를 사용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안 생기세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를 또 낮게 신고하는 게 무조건 좋냐라고 물어보면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이걸 당장 팔아야 되는 사람이면 양도소득세 네, 양도세 문제가 있으니까 차라리 이걸 감정으로 처음부터 들어 올려가지고 신고를 하는 게 더 나으실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16억이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이게 지금 제한된 정보 하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 거지. 그리고 이제 뭐랄까 상속세를 무조건 적게 낸다고 좋냐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그리고 이거를 받자마자 만약 상속을 받자마자 또 6개월 내로 파시면은 그 판 금액대로 다시 상속세 신고가 수정 신고가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만약에 가급적이면은 뭐 상속을 받으신 다음에는 이제 뭐 그것도 비교를 해봐야죠. 사실은 이제 상속세로 좀 더 내서 이제 양도세가 그만큼 확 줄어들면 그게 이득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때 이제 좀 전문가분들이랑 상담을 하시면 어떨까 싶기는 하네요. 네. 네. 그리고 어머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1주택은 아니신 것 같아요. 2주택이시죠. 이제 이것까지 해서 위에 있는 2주택까지 해서. 그거는 저기 아버지 명의이기 때문에 네, 세대로 그쵸? 가야 되는 한 세대로 건데 가면 어쨌거나 이제 2주택이신 거잖아요. 되는 거죠. 예. 이게 얼마에 사셨는지는 제가 이게 정보가 없었어가지고 1억 정도에 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제일 좋은 건 그냥 이것도 상속으로 받아보시는 게 제일로 싸게 먹힐 것 같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결국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를 양도로 가져왔다고 제가 가정을 해보면 네. 그 돈만큼 어쨌거나 어머님한테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머님한테 또 상속이 발생되면 뭐 양도세는 양도세대로 내고 또 상속세는 상속세 또 나오고 이러니까 이중과세가 돼버리니까 그냥 그 아예 처음부터 깔끔하게 증여로 받아보시거나 아니면 상속으로 그냥 그때까지 기다리시거나 두 개밖에 없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양도는 최악이니까 뭐랄까 이 부모님이 1주택이시면 4%로 네. 끝나는데 2주택이시다 보니까 이거 증여로 받아오시면은
시가의 12%가 또 취득세로 나오니까 결국 상속밖에 없습니다. 아, 네, 돌고 돌아서 그냥 상속밖에 알겠습니다. 없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정도로 저는 아마 기다려야겠네. 궁금하셨던 이제 그런 내용은 다 정리를 해드린 것 같기는 하네요. 네. 네네. 그러니까 정리가 좀 많이 됐고. 본인이 이게 가족마다 상황이 네. 틀리잖아요. 네네. 형제간의 문제도 있고 부모님과 본인과의 메커니즘도 있을 테고 형제들끼리 그게 또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본인이 제일 잘하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본인 가족에 대한 그 사이클에 대해서 형제끼리 내가 사이가 어떻고 또 내 목표는 이거고 뭐 막말로 해서 내가 누나들이란다 할까? 네네. 누나들보다는 내가 더 이걸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확보를 해야 된다 아니면 또 나눠 갖겠다 확보를 하겠다 또 부모님이 부모님하고 제일 가까운 건 나다 그리고 누나들은 둘째 세 번째다 이렇게 판단이실 수도 있는 거고 그 판단되는 각도나 그 설계판에 따라서 이 세무나 회계 내용은 틀려지는 거예요. 방향성을 잡아주는 게. 예. 네.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본인이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나는 그리고 우리 집안 구도가 이렇고 상황이 이러니까 난 이렇게 하는 게 내 목표라고 사실 까놓고 얘기하셔야지 이렇게 상담하실 때도 그 까놓고 얘기한 거 기반으로 정확한 답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방향에 대한 컨설팅을. 그거는 네. 다음에 네. 또 상담 요청을 해야 되겠네요. 네. 좀 네. 시간이 방송 흐르는데. 끄고. 네. 끄고